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인데 사실 그 유명한 인물은 아닌데 최용철 편역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철학적 논쟁이라는 그런 제목을 담은 책이에요. 사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철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 중에 이 자유의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 요 문제는 현대 철학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된 문제고, 또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발전을 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 철학자들의 이 논쟁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을 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못 읽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자유의지라는 거는 여러분 대충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손 올릴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거 믿어야 되나 싶지만은 사실 우리 일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그런 거 또 MBTI 이런 거 좀 유행하던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항상 원인이 있다는 그런 원리인데,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결정론이 옳다는 것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정론이 맞다면, 내 행동이 미리 결정돼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 행동이 뇌에서 결정돼 있고, 또 나의 뇌가 어떻게 될지는 그 전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돼 있을 거고, 그렇게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진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모든 게 결정돼 있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정론이 참이라면은 우리는 자유의지 같은 건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유의지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냥 결정론 포기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결정론이 틀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론이 틀렸다는 얘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런 원인 없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결정되듯이.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원인이 뭐니 하면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무작위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건가? 또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만약에 결정론이 맞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결정론이 틀렸다면 모든 게 무작위로 벌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론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사실은 이거는 고전적인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딜레마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알려졌던 문제고, 그러면 철학이라는 건, 철학적 논의는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 도대체 이 딜레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논의로부터 철학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실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은 우린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사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뇌에 의해서 다 조종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라는 거는 영혼을 가진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아까 우리 처음에 그런 걸부터 시작했었는데, 결정론이 맞다면 자유의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좀 괴상한 생각같이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괴상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행동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나를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가령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럴 때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건가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내가 어떤 뚜렷한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어떤 욕구라든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가령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가끔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제가 담배를 필 때는 제가 무슨 욕망에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하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욕구는 진짜 나의 욕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들어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소 어렵긴 하지만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